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여행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 저는 챈트룸 라디오 귀로 듣는 여행 이야기 미션입니다. 전직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공항 지점 VIP 의전 담당, 경기도 명예 홍보대사, 그리고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금은 5개국어 비법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비스 품질, 그 나라에 대한 문화, 그리고 교양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장기간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요즘 아주 핫한 여행지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왜 겨울에 아니면 이맘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가야 하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사실 겨울에 굉장히 많이 블라디보스톡을 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야, 추워 죽겠는데 거기 또 더 춥게 왜 가? 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왜냐하면은 밖에 나가도 할 게 없으니까 굉장히 춥고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굉장한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가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겨울에 길거리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춥고 사람도 없고 바람은 쌩쌩 불고 셀카를 찍어도 정말로 막 불쌍하게 나오죠. 날씨도 우중충하고요. 그런데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굉장히 화려하게 잘 장식되어 있어요. 나라가 추운 만큼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실 용도가 있으시면은 거기서 실내에서 컨텐츠를 촬영하셔도 굉장히 이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적극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유는 러시아 여행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러시아를 여행하려고 하시면 초청장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이 초청장이 무엇이냐? 러시아 제가 해당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제가 모스크바를 방문을 해요. 그러면은 모스크바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냐? 이 친구야, 나 모스크바 가려고 하는데 초청장 좀 발급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해요. 그러면 러시아 친구가 초청장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것을 들고 다시 러시아 대사관에 여권을 가지고 가셔서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내시고 여행 비자를 발급을 따로 받으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 이 비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비자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실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화폐 가치가 매우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UAE에서 러시아의 주 생산품인 석유의 가치를 하락시켰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1대 40이었다면은 지금은 1대 17에서 18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전에는 1,000원으로 물 한 병을 사 마실 수 있었다면 지금은 2병을 사면은 거스름돈을 줍니다. 이건 뭐 원 플러스 원보단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한번 환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게 첫 번째로 환전, 항공편, 호텔이잖아요. 가장 크게. 환전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환전 어떻게 하세요? 처음 여행 가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범하시는 오류가 그냥 가까운 은행에 가서 땡땡은행 땡땡은행 가서 환전할게요. 돈 주세요. 라고 하고 현금을 줍니다. 거기서 환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환전 수수료가 꽤 많이 들어요. 환전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각 은행마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많이 이용하는데요.
신한은행의 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환전을 하시면은 환전 수수료가 최하로 나와요. 그리고 여행 당일날 인천공항에서 그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찾아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는 달러를 쓰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화폐는 바로 루블인데요. 이 루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집 주위에 아무리 찾아도 최대한 30만 원 이상 찾기가 정말로 굉장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30만 원만 루블로 찾고요. 왜냐하면 현지 도착해서 택시비, 그리고 이렇게 며칠 뭐 먹을 수 있는 분량, 그리고 또 비상금까지 포함을 해서 30만 원 정도만 찾고 나머지는 달러로 찾아갑니다. 달러로 찾게 되면은 현지에서 달러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루블로 환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한 가지가 나오죠.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한국 돈에서 달러로, 달러에서 러시아 돈으로, 그럼 이중수수로 발생하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세요. 사실 한국에서 루블로 바꾸시더라도 거기서 한국 돈을 주시고 그리고 루블로 받으시더라도 이 사이에는 이중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은 한국 돈에서 달러에서 제3국 돈으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수수료는 어차피 발생하는데 이 격차를 최대한 작게 내기 위해서는 달러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환전에 가셔서 현지에서 바꾸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다음은 항공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외국을 방문하실 때 가장 설레일 때가 항공편이 결제가 되고 이 티켓이 이메일로 왔을 때죠. 그때가 가장 설레요,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가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공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오로라항공, S7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블라디보스톡을 가기 위해서는 오로라 항공을 굉장히 애용하는 편이에요. 우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네, 굉장히 저렴해요. 30만 원 정도로 보통 이제 측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30만 원 내외로 이제 항공료가 발생을 하는데 다른 저가 항공사들도 많은데 왜 오로라 항공이냐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구간은 인천에서 바로 북한 위를 상공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럴 경우 2시간 정도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다른 국적기,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고 가게 되면은 북한 상공 위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우회를 해서 가게 되는데 이 경우 최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행기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거의 최대 2배 가까이 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로라 항공을 탑승합니다. 그런데 오로라 항공이라고 해서 뭐 처음 듣는 항공사야 막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항공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아에로플롯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재밌는 것은 둘 다 스카이팀 항공사라는 거. 아에로플롯의 자회사가 바로 오로라 항공입니다. 대한항공에 진에어가 있다면은 아에로플롯에는 오로라 항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로라 항공을 탑승하시고 가시게 되면은 서비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세요.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프로펠러 달려있는 그런 항공기는 인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있더라도 정말 극소수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이 보잉에서 만들거나 에어버스에서 만든 같은 대형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같은 항공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오로라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잘 보수와 그리고 또 점검을 통해서 비행기 수명을 잘 이어나가냐예요.
근데 러시아 쪽도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항공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나 있죠. 네, 러시아에서 이제 처음 우주로 갔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오로라 항공을 탑승하셔도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탑승하시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비행기가 점검이 잘 되어 있는 것을 갖다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오로라 항공 이용하고 서비스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웬만한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보다 서비스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저가 항공을 몇 번씩 이용을 하긴 하는데 저가 항공 탔을 때 제가 충격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중국 손님이 앉아 계세요. 중국 손님이 앉아 계시는데 승무원분이 오셨어요. 네. 근데 승무원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분이 못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승무원분이 굉장히 중국어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중국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하다 보면은 약간 굉장히 크게 말씀을 드려야지 알아들으실 수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크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중국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싸우는 것 같은데 그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막 얘기 들어보면은 야, 너 그거 어디다 놨니? 막, 나 그 잠깐 밑에다 내려놨는데 잘 찾아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가까이 계신데도 굉장히 크게 말해서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작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분이 못 알아들으셨어요. 승객분이. 그런데 온갖 인상을 쓰시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예. 근데 오로라 항공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부터가 굉장히 대접을 많이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러시아 사람들 굉장히 딱딱하고 차갑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할리우드 영화가 러시아의 이미지를 굉장히 망쳐놨다고 생각을 해요. 탑승하시게 되면은 웃는 미소와 함께 여러분들을 정말 정중하게 맞아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체크인 카운터에 가게 되면은 제가 알면서도 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비상구 좌석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비상구 좌석을 굉장히 선호해요. 비상구 좌석 같은 경우에는 좌석도 앞자리에 이제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구에 앉게 되면은 물론 TV를 볼 때는 좀 힘들지만 다리를 뻗을 수 있어서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인은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가 없어요. 체크인 플로어에 한번 도착했었을 때 제가 비상구 좌석 말씀드렸더니 매니저분이 오셨어요. 매니저분이 오셔서 거기는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사용하시는 모국어를 러시아어로 사용하시는 분이셨는데 슈퍼바이저님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희는 러시아 분께만 비상구 좌석을 제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문 여는 법도 다 알고 비상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저도 러시아어를 잘합니다 라고 러시아어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눈에서 보여요. 저에게 정말 비상구 좌석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데 규정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대신에 저희가 벌크시스 드릴게요 라고 해요. 벌크시스 뭐냐면은 비행기 비상구좌석 옆에 보면 앞에 칸막이가 쫙 있죠. 벽이 있어요. 벽 바로 뒤에 있는 좌석은 약간 그 발을 이렇게 뻗을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항상 제공받고 갑니다. 기내에서는 어차피 2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TV는 없고요. TV나 뭐 그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스크린이 달려있지 않아요. 예, 굉장히 단구간이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음악 들으시거나 아니면 잠깐 취침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이렇게 깨우실 거예요. 승무원분들이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이렇게 깨우시는데, 기내식을 이제 가지고 오시는데, 기내식은 기대하시지 마세요. 기내식은 보통 뭐가 나오냐면은 샌드위치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샌드위치가 무슨 파리바게트라든지 뭐 뚜레쥬르 이런 데서 나온 그 정도 퀄리티가 아니고
한국 사람 입맛에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샌드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기내식을 당장에 포기합니다. 네, 어차피 저가 항공 타셔도 기내식 같은 거 드실 때는 다 돈을 지불하셔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인천공항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천공항에서 조금 배를 채우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비행기를 탈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비행기를 타셨는데 기내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막 속이 더부룩하고 막 이런 거 느껴보신 적 한 번씩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압이 낮아지면은 소화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허기진 상태가 사실 비행기에 탑승하시는데 가장 좋은 컨디션입니다. 네, 또 2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제 항공사를 갖다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예전에 오로라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웃지 못할 예, 좀 황당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예전엔 그랬는데 인천에서 블라디보스톡 공항을 갔다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다시 인천으로 올 때 발생하는 이제 황당한 일입니다. 무슨 황당한 일이냐? 블라디보스톡에서 인천으로 올 때 체크인을 하러 가잖아요. 체크인을 하러 갈 때 바로 옆에서 고려항공 체크인을 합니다. 고려항공. 어느 나라 국적기죠? 바로 북한 국적기입니다. 거리도 옆에 고려항공 줄까지 거리가 10m가 되지 않아요. 바로 옆에 딱 붙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는 한국으로 가는 줄이 이렇게 쫙 서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북한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그럼 서로 이렇게 말은 없지만 서로 눈빛을 막 이렇게 주고받아요. 왜냐면 서로 신기하니까. 서로 신기해서 계속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서로 이렇게 스캔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좀 황당하면서도 웃지 못할 광경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갔었을 때는 네, 그 체크인 카운터를 옮겼더라고요. 고려항공에서. 그래서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으니까 오로라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는 굉장히 강력히 추천드리는 항공사입니다. 네, 뭐 받은 거 없고요. 네, 제 경험상 제가 정말 괜찮은 항공사